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미군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끊임없는 어그대로 성능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보병 전투차로서 보병 전투 지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장갑차입니다. 미 육군 기갑 여단 전투팀의 주력 장갑차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활약한 바 있으면 한반도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핵심 기갑 장비이기도 합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난 1981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었고 6,700여 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병력 수송 장갑차는 보병이 장갑차에 내릴 때까지 외부와 차단된 좁은 장갑차 내부에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적의 공격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어 했습니다. 결국 병력 수송 장갑차가 지닌 단장을 보완하기 위해 장갑차의 병사들이 외부를 볼 수 있게 잔망역을 장착하거나 방탄 유로된 창을 새롭게 장착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소작 있는 소총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총구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미 육군의 신형 장갑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이 주요 지휘관 한 명이었던 오마 브래들리 원수를 기리기 위해 M2 브래들리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 81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후 6,700여 대가 생산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육군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마 넬슨 브래들리 장군의 모습입니다. 1915년서부터 1982년까지 살았고 원수를 지냈습니다. 합동 참모 의장을 지냈고 경력이 오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걸프전쟁 이후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M3 기병 장갑차는 항법정지와 생존성을 보호한 ODS Operation Desert Storm이라는 걸로 개조됐다 합니다. 지난 2003년 일어난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정규 작전에서 맹활약했지만 이후 벌어진 안정화 작전에서는 방공과 테러리스트들이 ID 그리고 RPG-7 대전차 로켓 등의 공격에 의해서 150여 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요게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M2 브래들리 보병 장갑차입니다. 무게가 34톤이나 되고 넓이는 2.3, 길이가 6.5, 높이는 3.4m 됩니다. 최고 속도가 61km, 항속거리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402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정은 25mm 기관포, 그 7.61의 기관총, 토미사일 발사 기간, 탑승인은 최대 10명이라 합니다. 요 보면 여기에 25mm 기관포입니다. 요게 요쪽에 기관총이 장착됩니다. 여기 장갑차 운전병이 밖을 내다보고 운전하게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적의 탱크에 대비해서 토미사일 발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여러 겹의 알루미늄 장갑판을 덧대어 만든 형태로 중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 장갑판이 방어력이 약해서 초기부터 미 육군에서 온갖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BM2 주포인 30mm EA-71을 정상 교전 거리에서 방어하지 못하면서 증가 장갑이 장착됐습니다.
이쪽에 많은 장갑이 설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M3 기병 전투 차량인데 M2 보병 브래들리 장갑차의 파상형입니다. M2에 비해서 탑승 인원을 대폭 줄이고 대신 더 많은 대전차 미사일과 기관포 탄약을 적재하여 화력이 증강되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여 주로 기갑 수색 부대가 정찰용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외관을 보기에는 M2와 구별하기 매우 힘드나 탑승 병력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2명이 정찰병에 끝이면 따라서 증가 장갑 장식 초기에도 측면 초항과 없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M6 라인베커 장갑차입니다. M3 기관 전투 차량은 아닙니다. 전투력을 살펴보면 걸프전 당시 M2 브래들리는 M1 에람스보다 더 많은 이라크 장갑차를 파괴했습니다. 적군의 총격으로 3명, 아군 하자로 10명이 전사했고 1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래들리 중 1명의 포수는 73 이스팅 전투 중 이라크군이 BMP-1으로 추행되는 적이 장갑차에 총격에 맞아 전사했다고 합니다. 우호적인 화재 사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외선 식별 패널과 기타 표시 식별 조치를 브래들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전에서 브래들리호는 급조 폭발 장치와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에 취약했지만 선원들이 탈출하는 등 인명피해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브래들리 55대가 파괴되고 700여 대가 파손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150대의 브래들리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생산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들리는 M2 보병 전투장갑차와 M3 기병 전투차라는 두 가지 종류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3는 CFV는 원래 자커브로 부르는데 자커브 L 장군이 이름을 따서 이름 지었을 계획이었다 합니다. 단 두 차량은 동일한 세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브래들리는 이름이 두 가지 모두에 조용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M2에는 3명의 승무원과 6명의 보병 분대가 탑승합니다. M3는 3인조, 2인조 추급 무전기 BGM-71 토우, M47 드래곤 또는 FGM-148 자블린 미사일을 실었다고 합니다. 1983년 3월 브래들리 M2 2대, M3 6대를 최초로 장비한 전투부대는 제2기갑사단 보병 1대대였다 합니다. 2000년 5월 현재 6,724대의 브래들리가 미 육군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M2 보병 전투형 장갑차는 용도에 따른 파생력과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로 파괴력, 기동성, 생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도로 사용되는데 지휘 통제, 화력 지원, 기병 전투 장갑차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M3 기병 전투 장갑차, M3 기병 전투 차량, M3 M2에 비해서 탑승 가능 인원을 대폭 줄이고 대신 더 많은 토미사일과 기관포 탄약을 적재하여 화력이 주강되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여 주로 기갑 수색대다가 정찰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브래들리 M6 라인베커입니다.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입니다. M6 라인베커는 M2 브래들리 보병 장갑차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 무게가 29.9톤이고 길이는 6.5m, 속도가 60에서 68km, 물리에는 7.2km로 달린답니다. 무적은 4연장 FIM-92A 스팅어 런처 11발의 미사일을 실습니다.
30mm XM813 기관포 600에서 900발, M240C 기관총 1344 3600발. 여기서 보면은 기관포 원래 25mm를 싣고 있었는데 BMP3 등 저기 기관 장갑차가 30mm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브래들리도 30mm를 채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특징입니다.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계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됩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서 그 성능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용도로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생산량이 있습니다. 한국군 장갑차처럼 한번 생산되면 업그레이드가 몇 년 동안 지체되는 일이 별로 없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기동성, 파괴력, 생존성을 높여가는 것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